어제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주 개발을 앞당긴다는 희망적 관측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액체 연료 기반 개발 사업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주개발 정책, 앞으로 어떤 변화와 대응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소식이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그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 로켓을 개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체 로켓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단순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액체 고체 로켓을 얘기할 때 고체는 단순히 그냥 연소실에다가 그 추진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이제 겔 상태로 넣어서 그걸 고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고체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냥 같은 것이 고체 추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불꽃이 나면서 이제 고온 고압이 되면서 이제 추력이 나오는 거고요. 액체는 반드시 이제 연료와 산화제 액체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을 해서 이제 산화를 일으킴으로써 이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체는 이러한 그 연료, 산화제와 연료를 이렇게 분사를 시킬 때 이런 여러 가지 터보 펌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터바인이라든가 그런 가스 제너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부수적으로. 그래서 고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 로켓 모터라고 그러고 액체는 실질적으로 액체 로켓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이 개정이 이번이 네 번째 4차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거는 1978년인가요? 79년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첫 미사일이죠. 백곰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79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사거리가 한 180km 정도, 180km면 서해 5도에서 평양 정도 거리를 이제 범위 안에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저쪽에서 자꾸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미국이 인지 못한 상태에서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개발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사거리를 길게 하게 되면 주변국의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계속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거리를 이렇게 조금만 해서 이제 승인하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은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79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180km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1년, 2012년, 17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가 이제 사거리가 300km, 800km. 그다음에는 그 모두 다 180, 300 800km일 때는 다 탄두 중량이 500kg. 미사일은 가장 중요한 게 탄두 중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탄두 중량이 작으면은 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적한테 피해를 덜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사거리도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리는 걸 원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죠. 탄두 중량은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지난 3차 개정 때 탄두 중량 제한은 해제가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는 800kg고요. 탄두 중량은 2톤으로 했는데 이제 탄두 중량은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탄두 중량을 만일에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지난 3월에 우리가 시험을 했다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800km 사거리를 만일에 2톤을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일에 1톤 탄두 중량만 실으면 사거리가 한 1,500km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걸 얻고 가면 멀리 못 뛰죠. 그렇죠? 네,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연비 비추력이라고 하나요? 로켓의 연비는 이 고체와 액체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추력이라는 표현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단위 추력을 힘을 내는데 로켓이 얼마나 많은 연료, 산화제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만일에 연료가 적게 들어가면서 똑같은 추력을 낸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추력이라는 거를 이제 로켓의 성능의 대표적인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고체는 보통 우리가 한
최근에 나온 그 이제 성능 좋은 것들은 한 280, 90세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는 작은 거는 한 300에서 뭐 큰 거는 최근에 나오는 뭐 그 이제 산화제하고 연료를 어떤 조합을 쓰느냐에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건 뭐 한 400, 4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고체보다는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네네. 가장 궁금한 게 고체 연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나로호도 그렇고 액체 연료를 개발했는데 조금 더 다양한 그 연료 기반 연료를 로켓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계속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거리를 못 늘리게 계속 했죠. 왜냐하면 사거리를 늘리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사일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을 의식해서 우리는 800km 이하로 개발을 해라. 그래야 이제 만일에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넘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체 추진제에 대한 거는 계속 800km를 넘지 못하게 통제를 했던 거죠. 네. 대신 액체 엔진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한국형 발사체라는 게 바로 그 액체 엔진에 기반한 위성 우주 발사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냐면 고체 추진제 미사일을 그냥 직접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고체 추진제를 쓰는데 민수용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게 되면 그건 오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체 추진제로 만일에 우주 발사체를 만들면 그 로켓 모터가 고체 로켓 모터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게 되고 그걸 바로 이제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로 이제 뭐 우리가 언론에서 뭐 ICBM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뭐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우주 발사체, 위성 발사체로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를 개발하면은 곧 이제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사일 쪽새를 푼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군사용으로 그런 건 없었지만 유사시 그런 개발 능력을 갖췄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그렇죠.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북한도 고체 연료를 쓰고 있는데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연료 주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에 그 적국의 정찰 위성 등에 포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기로서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어놓고 계속 그 다닐 수 이동식 발사체 차량에다가 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는 고체 연료가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위성을 쏘니까 평화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발사체를 대부분 우주 발사체는 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발사장이 있죠. 고흥에 나로 우주 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평화적 용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미사일은 소위 얘기해서 신속성, 이동성, 뭐 즉흥성.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적을 타격하거나 할 때 이제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액체 추진제를 만일에 미사일로 쓰게 되면 얘가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데만 1시간 이상씩 걸린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성이 없는 거고요. 이동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다 끌고 다닌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성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고체 추진제는 대부분 다 미사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 추진제는 대부분 다 위성 또는 우주 발사체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비용적인 부분도 궁금한데 고체 연료가 뭐 소형일 경우에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훨씬 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제 분명한 거는 구조가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작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대형으로 만들게 되면 고체 로켓은 대형으로 만들면 기술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체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겔이나 액체 상태로 이걸 주입을 해서 고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화가 되면은 그 안이 이제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보이드라는 게 생기고 이러면은 연소할 때 얘가 이제 불균이라는 연소가 되고 불안정화돼 가지고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에스펙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그 고체 추진 로켓의
어떤 직경대 길이, 네. 비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연소 불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얘가 작을 때는 고체가 액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커지면은 이제 뭐 고체도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거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그 북한도 이제 미사일들을 자꾸 이제 고체로 이제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쐈던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커드나 노동 옛날 액체 구닥다리 미사일들 다 이제 대체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비용이 제법 비싸죠. 네,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 그 발사체가 작았을 때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 말씀이신 그런 것 거죠. 같은데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궤도의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뭐 그게 꼭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기자분들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꾸 이제 그 BH에서 발표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군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한다. 사실 뭐 군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액체 우주 발사체를 쓰든 고체 우주 발사체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항공 발사체라는 걸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얘가 이제 지구 저궤도 약 한 700km의 그 태양 동기 궤도라고 이게 남북 궤도인데요. 남북으로 도는 위성을 발사할 때 그 궤도를 쏘는데 한 1.5톤의 위성을 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군 정찰 위성을 만일에 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얘하고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우리가 군정찰 위성을 굉장히 소형화시켜서 예. 얘는 500km 이하만 쏘고 만일에 항우연에서 개발한 거는 뭐 1.5톤 이상 이런 거를 쏜다. 그러면 이제 차별성이 있는데 거의 두 개가 이제 유사한 발사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중복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를 써서 쏴도 되고 고체 연료를 쏴도 되는데 액체 연료를 갖고 저궤도에 쏘면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체 연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표현은 이제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위성이 예를 들면 100km, 10km, 20km 요새 그런 초소형 위성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위성들 가지고 큰 발사체다 쏘면은 저 얘기가 딱 맞는 네.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발사체는 굉장히 이제 작은 발사체죠.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간에서 액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군에서 만일에 고체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발사 능력, 런치 커패시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네.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얘가 유사한 능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개 다 개발하고 이런 나라는 별로 흔치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성을 좀 갖도록 우리가 이제 세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 공학도 분들의 꿈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게 꿈일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이 위성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근데 계속 성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액체 연료였는데 고체 연료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언제쯤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를 많이 개발했어요. 한 네. 40년 넘게.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아시는 것처럼 현무라는 미사일, 현무 2A, B, 2B, 2C, 그다음에 최근에 발사한 현무 4라는 거 대부분 다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로켓 모터가 이제 작은 거를 두 단씩 연결해서 쓴 경우도 있고요.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켓 모터를 작은 거를 한 4단 정도로 4단으로 연동을 해서 만일에 이제 발사 중량이 만일에 뭐 한 300에서 500kg 이런 작은 소형 발사체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액체 우주 발사체 개발하는 것도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군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그러면 이제 군 정찰 위성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커요. 비교적. 그러면 이제 거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